사장님들, 제가 30평 아파트 인테리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견적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아니, 왜 업체마다 견적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테리어 업체마다 견적이 다른 이유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평당 얼마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네. 그게 나쁜 건가요? 절대 나쁜 건 아니고 평당으로 말씀드리는 거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집은 3천만 원에 인테리어를 하고 저긴 뭐 5천만 원에 했다고 해서 그거를 평당으로 나누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제 마감재라던가 마감재 브랜드 유형이 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다 보면은 내가 이제 비싸게 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저렴하게 했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디자인을 어느 정도 예산 안에서 맞출 수 있는지 그거를 업체마다 기준을 던져주고 견적을 받아보시는 거가 조금 더 명확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대표님, 평당 얼마가 진짜 너무 추상적이라서 정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때 한때 유행했던 유럽 미장? 유럽 미장 자체가 사실 고급 자재이긴 해요. 근데 유럽 미장으로 했을 때는 보통 회배당 10만 원, 이제 시공비까지 하게 되면 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도 올라가는데 실제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평당 30만 원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면 다른 계열의 또 스타코 느낌으로 또 해서 그런 느낌은 충분히 연출 가능한 마감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스타코는 얼마로 할 수 있어요? 평당? 예,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8, 9만 원. 스타코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다 1, 2만 원 차이예요. 제일 저렴한 거는 이제 해배당 6, 7만 원, 위에 거가 이제 뭐 7, 8만 원, 뭐 8, 9만 원, 10만 원에서 뭐 12만 원 이렇게도 올라가는데 유럽 미장이 제일 비싼 자재에 속하기는 하죠. 그러면 확실히 평당 얼마보다는 내가 원하는 느낌의 원하는 자재들을 잘 가져가서 업체랑 컨택을 하는 게 정확한 견적을 받는 데 중요하겠군요. 맞아요. 그 유럽 미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꼭 그걸로 하기보다는 그거와 비슷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 마감재를 또 컨택해서 진행하면 되다 보니까 업체랑 디자인 미팅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조금 최대한 업체한테 어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평당 얼마라는 말은 조금 함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요. 이게 마감되어 있는 것들만 이제 보통 저희는 보잖아요. 이제 시작할 때 당시에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뼈대를 또 어떻게 만들지, 바탕을 어떻게 정리하고 공사를 이제 시작할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마감이 되어 있는 것들만 보고 여기는 얼마야 해서 이 금액대로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싸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마다 견적이 다 달라지는 요인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장 컨디션인 것 같아요.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밑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업체마다 아마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가벽을 분명 새로 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옹벽 위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밑작업을 해주고 도장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옹벽 위에다 그냥 도장 작업을 하느냐 석고보드처럼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위에다가 도장을 하는 거가 아무래도 마감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기는 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화로 잘 풀다 보면은 견적에 대해서 왜 이만큼 나왔는지 왜 여긴 또 적게 나왔는지 그런 거가 조금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또 이제 층고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석고보드를 전체 다 이제 달아낸다고 했을 때 천장 끝까지 이제 뭐 벽을 뽑는다던가 조금 살짝 낮춰서 뽑는다던가 그거에 따라 또 이제 도장이 들어가는 물량이 달라지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또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마다 견적이 다 달라지는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마감재예요. 같은 우드라고 해도 필름으로 연출도 가능하고 합판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고 또 무늬목이나 아니면 우드 패널로도 마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도기를 하던가 그런 기타 뭐 조명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단가도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업체랑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테일하게 벽체라던가 마감재라던가 아니면 구조물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두 개에서 세 개 업체 정도 이제 비교 견적을 해보셔야 되는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세 번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대화가 잘 통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가는 회사를 좀 컨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드 필름이랑 뭐 합판, 그다음에 무늬목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예시를 주셨는데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무늬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비싸요. 정말 비싸서 잘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공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내 매장을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무늬목이 아니더라도 무늬목처럼 연출할 수 있는 마감재들은 이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잘 쓰지는 않고 필름을 이제 제일 많이 쓰죠. 상공관에선. 그리고 나서 이제 합판인데 합판 같은 경우에는 목수가 이제 목공 작업을 하고 나서 그거가 끝이 아니고 오일 스테인 작업을 한번 해줘야 돼요. 단가는 오일이 좀 더 비싸요. 그리고 나서 필름, 그리고 무늬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가 때문에 잘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우드 패널도 많이 쓰긴 쓰죠. 무늬목 중에서도 가격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좀 러프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평당 그냥 3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무늬목은. 필름은 15만 원, 그리고 오일 스테인은 20만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대표님, 그러면 또 견적이 바뀔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요인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디자인 퀄리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곡선 형태를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 뼈대를 이제 뭐 금속으로 짤 수도 있고 아니면 목수가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목공으로 짜서 도장을 하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또 크랙이 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금속 같은 경우에는 크랙이 안 가요. 물론 시간이 조금 장시간 지났을 때,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겠지만은 내구도에 있어서는 금속이 아무래도 훨씬 더 단가가 비싼 만큼 좀 더 오래 가죠. 유지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목공으로 작업을 할지 금속으로 작업을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도 있고, 업체가 어느 정도의 디테일까지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얘기를 해봐야 돼요. 대표님, 철은 꺾을수록 다 돈이라고요? 맞아요. 절곡이 한 번 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4번 꺾은 거보다 8번 꺾으면 비용이 2배가 추가되고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 금속이라는 건 사실 견적 내기가 굉장히 애매할 때가 되게 많아요. 디테일을 또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따라서 절곡이 또 몇 번 되는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디테일 도면을 고객님들한테 드리면은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정말로.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 견적이 너무 이제 생각했었던 것보다 비싸 버리면 더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나온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알고 대화를 좀 많이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절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견적을 받으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비교 견적을 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예산을 일단은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예산 내에서 고객님께서 원하는 그 디자인이 어디까지 이제 완성도 있게 마감이 될지 그 업체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비교 견적을 하는 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일단은 잘 정하고 업체와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업체 컨택을 하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같은 말을 어쨌든 업체와 동일하게 계속 똑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는 내용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나간 이제 업체한테도 꼭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야 이제 기준이 맞아 떨어지니까. 대표님, 합리적인 견적을 받으려면 중요한 게 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처음 이제 예산을 말씀하실 때 조금 떨어뜨려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업체에서는 그 예산에 맞춰서 디자인을 잡는 거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그 느낌처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수정이 되다 보면은 결국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제 고객님께서 처음 생각하셨었던 그 예산과
그 디자인으로. 처음에 그렇게 다운시켜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마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가 계약을 하고 바로 이제 공사까지 이루어지고 매장 오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거가 결국은 돈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도 웬만하면 빨리 아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면은 또 그것만큼 돌아가니까 좀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지금까지 업체마다 견적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 일단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예산이긴 하지만은 그 예산 내에서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그 디자인의 완성도를 어떤 업체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지 그걸 보고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인테리어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자인 오퍼였습니다.